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봤을 이야기죠. 과거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비트코인 샀더라면, 테슬라 안 팔았더라면. 경제로 알아보는 회귀백서 제1편 닷컴버블 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30년 전으로 회귀해 볼 겁니다. 닷컴버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은 1997년,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8년 전입니다. 우리가 경제사를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통 우리에겐 이 시기는 IMF가 터지기 직전입니다. 그럼 뭘 해야 하죠? 당장 모든 자산 현금화해서 달러로 바꾸러 가야겠죠? IMF 외환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강남 대치동의 음마아파트 34평의 시세는 고작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환율은 1,700원, 1,990원을 왔다 갔다 했지요. 평균적으로 1,800원이었다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20대 중반으로 회귀해서 5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시다. 외환위기 직전의 원달러 환율은 800에서 900원 선이었으니 850원이라고 하죠. 가진 돈을 달러로 바꾼 것만으로도 자산 500만 원은 1,0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강남의 아파트를 사기엔 좀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봅시다. 90년대 후반에 외환위기 말고 있었던 일을 생각해보니 닷컴 버블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닷컴 관련주에 투자하면 될 텐데 그 중에 기억나는 기업이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내 닷컴 주식 중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대부분의 주식들이 버블 붕괴 이후 상장 폐지되었기 때문이죠. 골드뱅크 10배 이상 급등하였으며 상장 폐지, 장미디어 수십 배 상승하였으며 상장 폐지, 드림라인 수십 배 상승하였으며 상장 폐지, 메디슨 현 삼성 메디슨으로 급등 후 삼성의 인수. 이렇게 국내 기업들은 우리가 있던 2025년에도 살아있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몇 년 전에 보았던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입니다. 주인공 송중기가 이 시기에 현금을 잔뜩 쟁여놓았다가 닷컴주를 샀었죠. 그때 그가 샀던 회사가 뭐였지? 아무리 생각을 짜내도 할아버지 진양철 회장이 소리 지르는 장면밖에 생각이 안 나는군요. 답답하게 머리를 쥐어뜯다 외신 뉴스를 보니 어디서 많이 본 대머리 아저씨가 있군요. 저 사람 미래에 세계 부자 몇 위 하던 사람인데 제프 베조스였나? 여기서 기업의 역사나 회장들의 자서전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2025년에 전설적인 물류공룡 기업인 아마존이 인터넷 서점에서 시작한 주식이라는 걸요. 그러면 아마존을 사면 되겠군요. 아마존을 사려고 보니 지금도 이름이 남아있는 미국 기업들도 제법 많이 보게 됩니다.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 말이죠. 우선은 이건 닷컴 버블이 터지면 사기로 하고 아마존에 몰빵합니다. 당신은 이제 닷컴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는 2000년에 잘 매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52배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40배의 수익을 거두었다고 가정했을 때 당신이 가졌던 1,000만 원은 4억이 되었군요. 당신은 20대의 4억, 현재 2025년 기준으로는 10억을 가진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기회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가 샀던 아마존 주식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 당시 아마존의 주가는 1.8에서 2달러였고 당신이 매도한 2000년에는 106달러였습니다. 그러다 버블이 꺼지고 2001년에는 6달러까지 떨어졌죠. 닷컴 버블이 꺼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5년 주가는 2.36달러였습니다. 회기자인 당신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대하락이 역사적인 박앤세일이라는 걸요. 거부가 되는 마지막 로열로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여행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렇게 거대한 버블이 일어났던 이유 중 하나는 기업들에 대한 전통적인 평가 방식인 PE 라티오, 즉 기업의 수익과 자산가치 기반 평가가 무시되고 기업들의 미래 전망, 시장 점유 전망 이런 비계량적 지표들이 기업 평가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 자산에 대한 무한한 희망과 기존의 가치 평가 틀의 무력화가 결합할 때 버블이 발생한다는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화폐 정책이나 아시아의 경제 붕괴 등 여러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무한한 희망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죠. 그럼 2025년 현재 벌어지고 있는 AI 열풍을 우리가 미래에서 회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냉정하게 분석해 봅시다. 당연히 미래에는 AI가 기반이 되는 시대가 되었을 것이고 지금 AI 로봇을 이끄는 기업들이 미래를 이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두 승자가 되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중요한 건 기대, 전망보다 수요에 대한 예측, 계속해서 변하는 시장에서 승자가 누가 되는지 찾아내는 인사이트입니다. 수많은 AI 중에서도 결국 시장을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AI가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런 기업은 크게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전통적인 가치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장부가치 수익 기준과 비교해도 너무 과도한 주가라고 평가되는 기업들은 투자를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은 지금도 주가 수익 비율이 280배에 달해 주가가 굉장히 과도한 편입니다. 이렇게 PER, PBR이 너무 과도한 기업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닷컴 버블도 영원할 거라 생각했지만 꺼질 땐 무섭게 꺼져버렸던 과거를 기억하며 우리의 투자도 항상 냉정하게 지금이 아닌 미래에서 바라보듯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되어 왔으니까요.
다음에는 또 다른 과거로 회귀하여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